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지하철을 탔는데 원하던 자리가 마침 비어있던 적. 길을 걷다 우연히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적. 오랜만에 입은 옷 주머니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폐 한 장을 발견했던 적.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순간들이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어쩌면 행복은 그렇게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우연들로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한 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메일로 수진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제는 제 동생의 생일이었어요. 동생이랑 찍은 사진들을 뒤져보다가 좀 울컥했는데요. 사실은 제 동생은 멀리 뉴질랜드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타지에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동생을 보러 갔다가 공항에서 헤어지는 순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는 동생 눈빛이 어찌나 아련한지 유유. 저를 보내고 혼자 저런 표정으로 집에 갔겠구나. 허전한 마음을 꼭 누르고 또 일상을 보내고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잘 지내고 있다고 씩씩한 척만 했던 동생이었거든요. 우리 미아 힘내라고 인나 언니 꿀 목소리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미아 씨 내가 생각할 땐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누구보다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동생 걱정하는 수지 씨 마음이 너무 예뻤고 미아 씨 언니가 이만큼 걱정을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만날 사람 있나에서는 봄이 오면 더 생각나는 풀꽃처럼 다정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듣고 있나요? 잠깐 있나요? 다시 유일 라디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 줄의 시만으로 마음 한구석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언어의 마법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난 빈손으로 왔는데. 아니에요. 미안해. 당연하죠. 미안해, 고마워요. 네. 네. 자,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참 봄이 왔다. 선생님,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이름이 있어요. 멈추다 할 때 그 멈춘이거든요. 멈추는 것도 인생살이의 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지요. 바쁘지요. 헐떡이지요. 숨가쁘지요.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어요. 멈춘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멈춰서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멋져버렸다 진짜. 와, 선생님 이렇게 멋진 인사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와, 나도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올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내가 할 소리를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를 혹시 아시나요? 저를 아세요? 예쁜 사람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골라서 들고 왔는데 너무 신기해요. 시와 산문으로 뵙던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한데 혹시 저희 유인 라디오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불러서 왔죠. 나는 힙합이다. 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불러서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러서 왔다고 생각하면 매우 좋아요. 세상 자연이 네. 모든 것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불러서 왔다 그러면 좋아요. 이 세상에 내가 온 이유가 다 있고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왔다 생각하면 그냥 그것만으로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한 거는 유용한 거고 네, 값이 나가는 거고 돈 되는 거고 네. 사람들이 다 요구하고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자꾸 생산하니까 네, 책도 안 팔리고 시도 안 팔리고 네. 사람들이 안 읽고 그러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선생님이 그래서 써두셨구나. 내 시가 멀리 가서 유용한 시가 되라고. 네, 쓸모 있는 시. 네, 네,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요. 유인나 선생은 여러 가지로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저 쓸모 있어요? 아니 이런 일도 하시고 또 탤런트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쓸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천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진짜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되게 용기도 됐고 쌤한테 이거 자랑해서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럼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만족하고 네.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직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네. 나는 뭐 오늘 얻은 것도 없고 뭐 망했고 그냥 깡통이다 이렇게 하면 진짜 깡통 돼요. 맞아요. 최근에 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 신간 40에게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신간에 이런 글이 소개해 있어요. 많은 날을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이 책에 적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선 젊은 당신들에게 주려고 한다 라고 써 있거든요. 내가 80이니까 절반. 반절. 그래서 터닝 포인트 거기서부터 일단은 길을 잘 잡아서 가던 사람은 가고 네. 조금 궁금하거나 좀 미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네. 다시 또 새채비에서 신발 끈끈 새로 이렇게 매고 잘 가라 뭐 그런 뜻으로 네. 아마 80살 먹은 사람이 40살 먹은 사람 선생님이 40살 생각하면 힘들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위로 부모가 있고요. 네. 애들이 7, 8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나로서는 껴있는 나이. 너무 하루하루 고단하셨는. 그렇죠. 네. 그냥 가방 무겁고 발길 무겁고 다리 붓고 힘들고 도와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네. 답답하죠. 우리 딸도 40살 79년생이니까 중반일 텐데 네. 그 친구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어요. 40에게 이 책이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제목이 40 어린 시절 꿈꾸었던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 1부에서는 어떤 어린 시절에 내가 꿈꿨던 나를 만나러 가는 길 그러면 성공 얘기예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같은 분인 네. 외국 같은 데서 보는 헤르만 헤세 같은 시인인데 그분들은 대개 보면 어린 시절 특히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꿈꿨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우지 않고 가슴에 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이 휘어지고 사는 게 좀 굴곡이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야 저기 물 있다 그런데 네. 그것만 봐보면 안 돼요. 그 물이 있는 사막 그 샘물을 위해서 네. 멀리서 네. 모래밭 밑으로 강물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안 하죠. 네. 강물을 그 모래밭 밑으로 끌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네. 한번 그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강물이 솟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인생의 성공이고 완성이라고. 그 시면을 들여다볼 줄 알고 그거를 항상 우리가 내면을 깊게 좀 살펴야 된다는. 그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등산복 입고 등산화 신고 등산모자 신고 쓰고서 등산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을 어귀에서 친구 만나갖고 술집에 가자 술 먹자 그래가지고 종일 술 먹다가 저녁 때 등산복 입고 등산모 쓰고 등산화 신고 그대로 집에 가면 뭔 사람이야.
그게 뭐한 사람이야? 어. 등산한 사람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지. 그술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에 강물을 막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계속 해서 좋은 기회, 샘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오아시스를 만들자. 나의 오아시스를 만들자. 선생님의 40살 때쯤에는 물론 힘드셨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또 너무 이제 소중한 시간들도 많으셨잖아요.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선생님이 40살로 돌아가셨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때로 돌아가서 또 가난하고 또 힘들고 무겁고. 다른 도전을 해보실 마음은 없으세요? 아니 충분히 했어요. 그럼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시인 되고 나는 싶으신 다시 안 태어나요. 왜냐면 힘들어서 안 태어나. 나는 40대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맞아요. 그때 내가 선생이었는데 교감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돈은 없고 애기들은 아프고 집사람도 아프고 나도 수술하고 그러니까 뭐 숨이 턱이 나서 턱에 다 들어가 그렇게 하면서 한 발짝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 그 몸충이들도 네.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부디 이걸 거치면 네. 50대 때는 좀 나을 거고 네. 60대 때는 더 좋을 거다. 인생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여유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 1년 중 여유 있는 시간은 농경사회니까 겨울. 그리고 인생이 여유 있는 시간은 노년. 지금부터 늙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천천히 지나면 늙을 테니까 기다리시고. 네. 나는 늙어서 좋아요. 선생님이 그 힘드셨던 시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죄송스럽게도 선생님의 그런 힘든 시기가 저희한테 좀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나보고 돌하루방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닮아서?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점잖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보고 제주도라고 그러더라고. 응? 내가 알아. 너 지금 나보고 돌하루방이라고 그러는 거. 그다음에 너 늙은 노인네라고 그러는 소리지. 알아들어. 약간 느낌은 있으시네요. 진짜 조금은 다. 선생님은 진짜 멋지시지만 약간 느낌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구독자 사연이 온 게 있는데 그래. 달경님이 보내주셨는데요. UD의 라디오를 들으며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알아가고 가끔은 세상의 쓴맛에 위로받기도 하고 잔잔하지만 깊은 세상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따뜻함과 희망을 전해주고 싶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몇 년째 맞이하는 새학년이지만 늘 긴장이 되네요. 올해도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차갑지만은 않은 세상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은데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나 선생했어요. 그러니까 40년 43년 넘게. 했어요. 네. 이 선생이 그 초등학교 선생이 상당히 힘들어요. 집집마다 애들이 다 귀엽잖아요. 네. 왕자님 공주님인데 그렇죠. 다 귀한 이 아이들. 왕자님 공주님이 칸반 가득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집집마다 왕자님 공주님인데 그 왕자님 공주님이 사는 그 왕국을 다 데리고 왔다. 그리고 집집마다 걔네들이 다 예쁜 화분이고 꽃인데 내가 그 꽃을 다 모아서 이렇게 돌보는 꽃집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될 것이고 마음이 좀 놓일 것이고 네. 힘들더라도 좀 잘 참아질 것이고 네. 쉽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신년초 되면 아주 춥거든요. 특히 3월 달에 이렇게 추워요. 맞아요. 오늘도 좀 추워요. 아니 그거보다도 마음이 추워요. 마음이 추워요. 왜요? 이제 학년을 바꿨고요. 네. 그래서 애들도 바꿨고 네. 선생님들도 바꿨잖아요. 좀 긴장돼요. 네, 맞아요. 서로 새롭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춥기도 하고 아리다 그럴까? 마음이 아려요. 그래서 그걸 견디고 나가야 돼요. 선생님은 기억에 남는 어떤 특별한 반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속썩인 애들이 기억나죠. 나한테 혼나기도 하고 성적도 안 좋은 애들은 옹이가 생긴 거라. 그래서 그 아픔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인생은 짧게 보면 그게 비극이지만 네. 그걸 길게 보면 실패가 성공일 수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특히 40살 먹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흔에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오늘이라는 날은 내 인생에서 남은 날의 총량 가운데 첫날이다. 그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사는 새 사람이고 첫날을 사는 첫 사람인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이고 그런 말인데 딱 그걸 짚었네. 네. 에? 말을 안 맞췄는데 말이 맞아졌네. 그쵸? 와, 이거를 작가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와.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네. 남은 날 전체 중에 오늘이 첫날이고 네. 새날이라는 사실. 네, 오늘이. 첫날이고 새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첫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돼요. 이어서 책의 2부 제목이 작은 건, 오래된 것, 흔한 것이 모두 풀꽃이다 하셨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마 행복 얘기한 것 같아. 아... 행복. 나는 행복을 오래된 것, 주변에 있는 것, 흔한 것, 낡은 것, 값싼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난한 마음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가난한 마음은 내가 가난해서 비난하는 마음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작은 것을 아끼는 마음. 그 문장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큰 거, 새로운 거, 그리고 가까운 거 말고 먼 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맞아요. 세상이 여지없이 점점 더. 여지없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나태주한테 물어보면 나는 행복하다고 그럴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이쁜 사람이 나를 불러줬으니 더 행복했고 또 고속터미널 딱 내리는데 맞이해준 두 젊은이 잘생긴 젊은이들이 있었고 네. 그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뭐 나는 뭐 별것도 아니야. 왜 오라 그러지? 가기 싫은데 가봤더니 좋더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가고 싶었는데 가봤더니 안 좋더라. 그거보다 네. 가기 싫은데 가봤더니 좋더라. 인생도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좋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진짜 태어나서 잘한 것 말씀하시는데 계속 시골에서 사신 것, 자동차 없이 산 거, 막 책 이런 많이 말씀. 읽으셨다.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행복을 잘 찾는 사람이 되려면 나도 공주에 가서 살아야 되나? 공주에 오면 공주님 돼요. 자기는 뭐 공주 틀림없으니까 드레스 입고 내가 한 공주에서. 번만 와도 공주가 될 거야. 네. 이번에 2부에서 한 구절은 제가 한번 낭독을 그래요? 한번 네. 해볼게요. 또다시 나는 나의 시에게 부탁한다. 나의 시여, 될수록 멀리까지 날아가서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되어라. 부디 유명한 시가 되지 말고 유용한 시가 되어라. 마음의 약이 되어라. 나의 시가 고장난 마음의 치료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서 발돋움해보는 마음이다. 와, 그거 어떻게 좋은 걸 뽑아냈네. 아니 근데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다 너무 좋아요.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민들레 호씨를 봐요. 네. 민들레 호씨는요 아주 가볍고 아주 작아요.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자갈 틈에 뿌리를 싹이 이렇게 놔도 잘 살아서 꽃 피우고 보드브록 사이에 뿌리가 내려도 또 꽃을 피워요. 그걸 보면서 내 시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외롭습니까? 그러면 내가 옆에 있어서 외로움을 조금 달래줄게요. 슬퍼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야기해서 슬픔을 조금 낮춰드릴게요.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필요한 어떤 것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믿어요. 진짜 좋은 시라면 힘든 사람에게 물이 되고 밥이 되고 공기가 되고 끝내 약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약이 되기도 할 것이다. 네, 네. 제가 선생님 책 중에 좋아하는 책의 시집에
야, 이거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거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했던 풀꽃이라는 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요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시는 고3 애들이 좋아하는데. 진짜요? 매우 마음 아픈 시예요. 그래요, 선생님? 나한테. 왜요? 어떤 시예요? 그냥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얘기인데 다른 몸춘이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들으면 네. 이래 저래 뭐 새는 바가지 또 새는 거지 뭐. 그게 이런 거야. 우리 아들이 아내를 잃었는데 아들한테 2살 반짜리 아기가 있었어요. 걔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걔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되면 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으로 매주 와. 이 애를 데리고 네.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골목길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오고 그때 꽃을 하나 꺾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걔가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꽃병에다가 이걸 꽂아주면서 네. 야, 이 꽃 이게 그냥 놓으면 시들으니까 물로 이게 저 뿌리 담가주고 좀 오래 보자. 그러고서 내가 마음속으로 너도 기죽지 말고 살아봐라. 꽃 피워. 너도 이 꽃처럼 꽃을 펴봐라. 그럼 좋을 거야. 엄마를 잃었다는 건 우주를 잃은 거고, 네. 비 오는 날 우산을 잃은 거고, 자기 평생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선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정표가 없어진 거라. 그거 어떡해. 네. 우리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기죽지 말아라. 축복이죠. 의외로 이 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생들이 좋아해서 좋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을 딱 건드려 주더라고요. 이렇게 짧은데도 이렇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가 죽은 것 같아. 겉으로는 기가 살았는데 속으로 좀 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피자. 피자. 수없이 많은 그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공통분모를 내가 알아요. 지쳐 있다. 다 잘하고 싶한다. 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낮에는 멀쩡한데 집에 가서 어두워지면 마음이 이렇게 조금 위축되고 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BTS의 노래 가사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는데 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지만 더 어려운 건 더 내가 어려운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BTS에 열광하는 거예요. 들으세요? 내가 가사집 해설을 썼거든. 아니 선생님 책 내용 보면은 신조어도 진짜 많이 아시고 제가 선생님 이렇게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신조어 같은 것도 저보다 많이 아세요. 애들한테 들으니까. 난 빌런이라는 말, 루틴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들으니까 물어봐. 루틴이 뭐냐, 빌런이 뭐냐. 작가님 입에서 지금 빌런이 나오는데 깜짝이야. 너무 재밌어요. 3부 제목은 행복, 마음이 시켜서 만들어내는 무지개와 같은 것.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행복은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돈 많고 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네.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요 트위터 뭐 이렇게 네, 이 SNS 그거 인스타그램. 그만해야 돼. 그거 맞아요. 선생님. 그거 그만해야 돼. 네, 그게 그거는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막 이제 자기 의견을 터칠 때 네. 그때 하는 거지. 네. 그거 한번 중독거리고 그러면요 나부터도 네. 계속 쳐다본다니까.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찾아가 봐서 읽어요. 어떤 놈이 나 욕했나? 나 또 칭찬했나? 그러면 거기에 네. 칭찬도 중독이 돼서 네. 없으면 왜 안 하지? 칭찬도 중독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칭찬 받다가 계속 받다가 안 오면 왜 안 하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귀찮지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죠? 섭섭하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귀찮고 섭섭해요. 그게 그 중간을 자기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특히 이 탤런트 이런 유명 인사들이 그런 정신적인 그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밖으로 보여주는 자기 세상이 있지만은 집안에서는 또 자기 세상이 있다 생각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앉아서 명상 뭐 먼 산도 좀 바라보고 때때로 작은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네. 밖으로 돌아가는 사이클과 함께 안에 있는 내 사이클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 밖에 것이 사라져도 내게 있잖아요. 네, 그게 네.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뭐 크게 남 따라서 막 가다가 거기서 안 껴주면 나는 이제 외도터리가 되고 콩깍지가 돼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도 학습이고 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내가 60대 때 쓴 행복이라는 시예요. 네. 그래서 행복도 만드는 거고 배우는 거고 학습이고 연습이고 그렇다 생각해서 몸도요. 어디 하나 아프면 여기만 안 아프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놓고 그게 그 아픈 게 낫고 나면은 또 금방 당연한 줄 알고 그럼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것에 대해서 또한 생각을 또 다시 하고 네. 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감사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3부에서 또 한 구절을 이번에는 또 선생님께서 아, 그래요? 네. 뭘 뽑았을까? 그렇다면 행복도 학습이다. 우리는 기꺼이 행복을 연습하고 스스로 학습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이다. 잘 산다는 것을 모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오늘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네. 누가 썼는데 잘 썼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명쾌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지? 너무 심플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진짜 저한테 써주신 책처럼 느껴져서 제가 너무 나도 고마워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책 4부 마지막 4부 제목은 그렇다 해도 사랑은 번번이 축복이다. 난 진짜 너무 이게 좋아요. 선생님 이거 어떤 의미예요? 사랑은 골치 아파요. 아, 지금도 잘 안 돼. 왜요? 사랑이 사랑인 걸 모르겠어요. 사랑이 사랑인 거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생각해요. 그냥 굴러가는 공 같아. 그래서 잡으려면 저로 가고 저로 가고. 선생님 근데 사랑도 진짜 낭만적으로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서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툴기 때문에 낭만적인 건가? 떨림이 있지요. 호기심이 있고 궁금하고 네. 기대가 되고. 그럼 선생님 첫사랑은 혹시 그 16살 때 정도이신 거예요? 아니면 15살 때 그 네. 사람을 만났다니까? 어. 작년 재작년에? 어머. 근데 안 만날 걸 그랬어요. 왜요? 에이. 맞아요, 선생님. 첫사랑은 원래 그냥 기억에 묻어둬야 된다 그랬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건 물론이고 네. 그 첫 말이 네. 말하자면 섬뜩한 거야. 왜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데요. 내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데요. 그게 왜요? 내가 생각하는 여자는 아주 흑발이고 고운 여자인데 막 머리가 그냥 약간 산발한 머리다 하얀 머리. 그리고 본인이 또 나 동시 같아. 본인이 백발인데요. 그 소리는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구나. 그럼요. 그런 것이고 오긴 왔는데 이게 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백발인데요. 그게 첫 말이에요.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네. 반가워요 이것도 아니고 네. 고향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여자분하고 내가 중학교도 동창이거든. 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하셔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너무 슬퍼요. 아니 80살이면 지워져요. 기다려 보세요. 80살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요? 가슴 두근거렸던 그 기억도 잠 못 자고 고민했던 그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선생님은 다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도 별로야. 아닌데 다 간직하고 계시던데. 아니 그 옛날에 그 소녀를 기억하지. 네. 머리가 완전히 백발인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지 않았어. 괜히 갔지요. 괜히 왔어. 그래서 이제 내가 밥값 내고 차값 내고 다 하고 많이 다음에 하셨네. 뵙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네. 왔어요. 내가 뒤 돌아봤을 것 같아요? 안 돌아보셨어요? 안 봤죠. 아,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역시 힙합이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죠? 묻어주세요. 기억 속에. 또 한 구절을 이번에는 제가 한번 또 그래요? 지나간 모든 사랑에게 감사하고 다시 찾아올 모든 사랑에게 또한 경의를 표한다. 사랑이여 영원하라. 사랑했던 마음이여 그대 비록 힘겹고 비틀거릴지라도 아름다워라. 누군가의 인생이여 사랑과 더불어 한없이 작아지고 누추해지겠지만 턱없이 그윽해지고 깊어지고 향기로워질 일이다. 와, 잘 썼네. 누가 그런 걸 썼어? 진짜 잘 썼죠, 이거.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아, 강건하여라. 옛날 같으면은 그냥 딱 멈춰서서 내 사람 여기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가거라. 더 멀리 가거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멀리 가거라. 그리고 강건해라. 네. 그게 이제 내가 하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사랑법이에요. 그전에는 멈춰라. 내 뜨락으로 돌아라. 네. 그런데 지금은 가거라. 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네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의 사랑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런 거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쿨해요. 모든 선생님의 그 마음가짐이 그 선생님이 지키고 살아가시려고 하는 게 밥 안 얻어먹고 욕 안 얻어먹게 이제 내가 산다 하시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네. 밥은 앞으로도 먹고 욕은 뒤로도 먹는데 욕은 다 앞에서는 안 해요. 돌려서 해놓고 뒤에서. 한다면 그 네. 제일 무서운 욕은요. 죽었을 때 어? 저 인간 잘 죽었어. 이런 욕이 되면 진짜 나빠요. 네. 죽었을 때 안 됐다. 저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가 밥 얻어 먹을 텐데. 네. 밥 사주는 사람 죽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한테 맨날 밥 얻어 먹던 저 인간 죽어서 우리가 밥 사줄 사람 하나 빠져서 줬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 오, 내가 죽고 나서 아, 제가 안 죽었어요. 나를 밥을 사주는데. 그럼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안 그러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아니가 그러면 옆에 있어주는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없어졌을 때, 죽었을 때, 네. 밥 먹을 때 나를 생각할 거고, 옆에 내가 없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나 생각할 거고, 이야기할 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네. 이렇게 오늘 만날 사람 있나 해서 따스한 봄날을 닮은 우리 나태주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꿈꾸는 시간 같았지. 응? 봄이 되지요? 네. 왔어요 벌써. 네. 하늘에 구름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바람이 달라졌고, 그래서 꽃이 피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다 꽃처럼 피어나기 바라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기 바라고, 네. 예쁘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정말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내내 가슴이 진짜 계속 두근두근두근 행복해서 계속 두근두근 했는데요.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는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삼아야지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저 책 너무 많이 팔리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안 읽은 사람 없어야 돼요. 저 진짜 이거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이것도 추가해서 나 딱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살 테야.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께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나도 선생님한테 뭘 좀 드릴 수 없을까? 나는 쓴 책도 없고 해서 선생님 제가 오, 딸기를 좀 사왔습니다. 선생님이 딸기에 대한 슬픈 추억이 있으시길래 오. 즐거운 추억으로 좀 바꾸시라고.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아니 다 제가 딱 읽고 그래서 진짜 딸기네. 네, 딸기를 이 좀. 딸기는 네, 진짜 딸기예요. 진짜 딸기야. 나는 이거 확인하는 사람이야.
우리 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니까요. 딸기를 보실 때마다 조금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딸기 같은 우리 딸도 딸이 있어요. 네.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 아이, 그러니까. 아유, 너무 빨리 그래요. 바뀌어요. 예쁘게 잘 사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또 보나. 또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감사해요. 네. 네. 안녕.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지금 세상이 무서워. 일찍 다녀야 돼. 외박 안 돼. 안 돼. 엄마 다 알아. 내가 누구랑 외박을 한다 쳐도 가만 생각해봐. 엄마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 제일 센 바람은 아주 태극기네, 태극기. 사람 가슴 한 뼘 안에서 부는 바람이었다. 당신이 똑똑하니까 당신이 다 잘 골라. 저 모르시겠어요? 저마다 품 안의 사랑에 휘청대고 가슴속 바람은 태풍 치듯 했다. 남자친구 안 돼. 들락거리면 퇴고야. 나의 온창이 출렁이던 그해 뭐 있어? 엄마.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우리가 지켜주면 되지. 민영아,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너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다.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뭐든지 하나도 마음 쓰지 마. 너는 다 잘해.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마음은 말 한마디로도 채워줄 수 있죠.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항상 고마워.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 다 하고 갈 거예요.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저 다 하고 싶어요. 우리 그 마음속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기억하기에도 우리 마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쁜 거 있으면 덜어내세요. 그리고 자꾸 좋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우리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라고 제가 쓴 시 먼 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서라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우리 서로 좋은 나무, 튼튼하고 싱싱한 나무가 되고 착한 바람, 사람을 넘어뜨리고 먼지를 갖다 주는 바람이 아니라 땀을 식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좋은 착한 바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네.